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응급약물 기억하시죠? 그 응급약물에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또 아트로핀, 그리고 리도카인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관지 확장제로는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그리고 흡입하는 거. 흡입제는 살부타몰이라고 하는 벤토린 시험에도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뇨제도 언급이 된 적이 있다 그랬죠. 그 약이 프로세마이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국소 마취제인 약물인 것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을 때 국소 마취제는 끝에 카인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가? 이어서 조금만 몇 가지만 더 보면은요. 마약성 진통제. 자, 마약성 진통제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 몰핀 들어가겠죠. 몰핀. 그래서 호흡수를 체크해야 되는 약이고, 누구는 이 약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노인은, 왜냐면 노인은 안 그래도 호흡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몰핀. 그리고 또 데메롤 이런 거 전부 마약이죠. 마약.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어떤 게 있냐면 이 약은요 마약이에요. 이 약도 마약인데 얘는 마약의 효과보다는 어떤 효과가 되게 크냐면요. 진해제 효과가 커요. 진해제라는 거는 기침이에요. 기침약이야, 기침약. 그래서 기침이 아주 심할 때 이 약이 효과가 큰 거. 그 약의 이름이 코데인이란 약이 있습니다. 자, 코데인은 마약이지만 마약의 효과보다는 어떤 작용이 되게 크냐면요. 진해 작용이 되게 잘해. 그래서 진해 작용이라는 거는 기침 심할 때 우리 지금 코로나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기침한다면 코데인이 엄청 잘 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소아들한테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약 자체가 어쨌든 간에 마약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약을 거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코데인은 진해 작용으로는 효과가 짱이라는 거. 그게 마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는 거 있죠.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알레르기가 생기지 말라는 약이야. 그래서 항알레르기제라고 해도 돼.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항알레르기제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다? 졸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약이 드라마민이라는 약인데 이게 멀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부작용이 졸리움이에요. 졸리움. 그래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복용하면 졸린다는 거.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줄 때 요 약은 드시면 졸릴 수 있습니다 하는 약이 내가 코 비염 같은 거 있었을 때 그 약이 졸릴 수 있다. 그 말은 항알레르기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졸리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 그럼 협심증 치료제는 여러분 아시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 어디에 넣습니까? 설하, 혀 밑에다가 넣겠죠. 설하에 넣는다는 거. 그래서 혀 밑에 넣는 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구강체온계도 혀 밑에 넣었죠. 구강체온계도 혀 밑에 넣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항응고제. 자, 응고가 안 되게 만드는 약인 거죠. 그 약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헤파린, 항응고제. 그 다음에 또 와파린, 항응고제. 또 코마딘 하는 거. 코마딘 이런 거 항응고제. 그래서 항응고제 하면 헤파린, 와파린, 코마딘 이런 건데 다 까먹더라도 헤파린이라는 거는 항응고제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 항응고제는 투여를 하기 전에 혹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만약에 너무 응고가 안 돼가지고 출혈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투여 전에 응고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혈액의 응고 시간, 혈액이 언제쯤 되면 지혈되나 하는 응고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투여하고 나서는 혹시 이 약을 투여했는데 항응고제니까 응고되지 말라는 약이니까 투여하고 나서 혹시라도 약이 과하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출혈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라? 출혈 생길 수 있으니까 출혈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되셨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결핵약 있죠? 결핵약 중에서 결핵 치료제 중에서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는 약이 무슨 약입니까? 스트랩토마이신 대문자로 SM이라고 적겠습니다. SM. 자, 이 약은 어떤 거죠? 청력장애, 그죠? 부작용이 청력장애가 생길 수 있다. 다른 말로 제8 뇌신경 장애라 그랬죠. 8번 뇌신경 장애. 그 말이나 청력장애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약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여러분 어저께도 했지만 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 있었죠. 이 약은 결핵약이야. 근데 이 이소니아지드는 말초 신경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말초 신경염을 일으키니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하고 함께 복용하는 거죠. 말초 신경염을 좀 막을 수 있는 약. 그래서 이소니아지드는 뭐와 복용을 할 거냐면요. 말초 신경염을 좀 완화시키는 게 비타민 중에서 B6, 6번 B6와 함께 복용을 하겠습니다. 문제집에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소니아지드는 뭐와 함께 복용한다? 비타민 B6와 함께 복용을 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십니다. 되셨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좀 많은 듯 해도 여러분 합시다. 지금 할 때 그냥 같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8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문제가 24시간 소변 배설량이 300cc 이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 많이 언급했잖아. 소변의 이상 소변에 대한 정의, 그저 정의를 지금 명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은 얼마 정도가 정상이라 그랬습니까? 1500에서 이제 그만해도 될 만큼 많이 했잖아요. 1500에서 2000cc 그 정도가 정상이고 얘를 시간당으로 한다면 시간당 소변량은 얼마가 돼야 되죠? 50은 돼야 된댔어. 50cc. 맞나요? 그 정도는 돼야 돼.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소변이 지금처럼 너무 적은 거를 뭐라고 할까요? 핍뇨라고 할게요. 핍뇨. 그럼 핍뇨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 하루 소변량이 400에서 500 이하인 거죠. 400에서 500 이하인 거죠. 그러면 시간당은 50 이상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핍뇨는 시간당 소변량이 얼마 이하다? 30 이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성 간호할 때도 수술 간호할 때도 수술 끝난 환자가 시간당 소변량이 30 이하다 이 말은요. 지금 쇼크가 왔을 확률이 높아요. 소변의 양이 적은 거니까 의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시간당 소변량이 30 이하다 하는 거는 핍뇨 안 좋은 증상입니다. 핍뇨 정의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소변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럼 뭐라 그래요? 다뇨라고 하겠죠. 다뇨. 그럼 이때 다뇨라는 거는 소변이 2500 그죠? 소변의 양이 2500cc 이상을 보는 거죠. 이상을 보는 거. 그게 바로 다뇨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소변을 콸콸콸콸 쏟아내는 거. 그 질환이 뭐냐면 요붕증이라는 게 있었어. 요붕증. 자, 이거는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이뇨 호르몬이라고 했죠.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 소변이 나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니까 소변이 못 나가게 붙드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런데 소변이 막 나간다는 말은 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니까 못 붙들어서 소변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붕증이고 요붕증의 증상이 뭐보다 다뇨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뇨.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얼마예요? 하루 소변량이 100 이하,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100 이하면 무뇨다. 없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무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뭐죠? 이거에 대한 정의 문제 한번 나왔었을 겁니다. 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장에서 소변은 만들어졌어요. 신장에서 소변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방광에서 배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변은 만들어는 졌는데 방광에서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방광에서 소변이 꽉 막혀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 폐뇨라고 하겠습니다. 폐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소변이 안에서 안 나오고 고여 있게 되겠죠. 고여서 머물러 있다. 요 정체. 이거가 생기겠죠. 폐뇨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럼 요 정체가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감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요 정체로 감염이 의심될 수 있다. 만약에 요 정체가 있다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폐뇨 때문이다. 방광에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의 중에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중요한 정의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변을 봤어요.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잔뇨라고 하겠죠. 잔뇨. 정의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소변이 얼마 이상이면 소변이 안에 머물러 있는 요 정체를 의심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남아있는 소변이 60 이상이 남아있어. 그럼 이때는 뭐를 의심할 수 있다? 요 정체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다음에 방광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거를 어떻게 알지? 환자한테 얼마 남았나요? 물으면 아는 게 아니죠. 그럼 뭐를 해야 되겠죠? 소변줄을 꽂아야 되겠죠. 한 번 하고 빼는 소변줄. 계속 꽂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 하고 빼는 소변줄을 뭐라고 합니까? 단순도뇨라고 하겠죠. 그래서 단순도뇨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다? 잔뇨가 있을 때는 단순도뇨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도뇨라는 건 한 번 하고 빼는 거거든요. 계속 꽂아두는 소변줄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도뇨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지금 말한 잔뇨량 체크할 때 중요합니다. 잔뇨량 체크할 때. 그 다음에 분만 후에 소변 보셨어요? 계속 물어본다 그랬죠. 언제까지? 6시간 안에까지 소변을 만약에 못 봤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야 방광이 소변을 못 봤으면 방광이 빵빵해서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돼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만 후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못한 경우,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방광을 당장 홀쭉하게 만들어야 자궁 수축이 잘 되니까 이때 뭐를 하겠다? 단순 도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중에서 여러분 중간 소변 받으면 안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안에 있는 소변을 빼야지 주변에 묻으면서 균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균만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싶어요.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소변 배양 검사인 거죠. 소변 배양 검사. 되셨습니까? 제한 검사가 아니라 배양 검사. 배양 검사를 말합니다. 자, 이게 단순 도뇨를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에서 나오는 성분은 어떤 게 나옵니까? 요소, 단백질 찌꺼기, 요산, 그 다음에 또 크레아틴, 그 다음에 무기질, 무기, 염류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다 그랬어. 특히 요산, 이 요산이 뭉쳐지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일 수 있다? 약간 핑크빛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기저귀에 붉은 소변을 봤다. 기저귀에 붉은 소변을 봤다. 이런 말하면 혈뇨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괜찮다고요. 왜? 그 붉은 소변의 정체가 뭐냐면요. 요산이 뭉쳐져서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죠? 자, 요거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십니다.